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에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역할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봤던 중요한 성질이 바로 규모 수익 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이었고요. 오늘 보려고 하는 두 번째 성질이 한계 생산 체감입니다.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근데 우리 노동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이어서요.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of capital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어가세요. 두 번째 제목은 생산함수의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은 한계 생산 체감입니다.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입 요소에 우리는 이제 노동과 자본만 있으니까요. 노동의 한계 생산 혹은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제가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투입 요소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량. 투입 요소가 한 단위 증가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늘어날 때 늘어나는 이상하니까요. 증가할 때 투입 요소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량을 우리가 한계 생산이라고 하고요. 투입 요소가 노동이면 노동의 한계 생산, 투입 요소가 자본이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면 인풋이 한 단위 추가로 늘어날 때 extra output, 그때 생산되는 추가적인 산출량의 크기가 바로 한계 생산이고, 우리는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계 생산 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한계 생산 체감입니다.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한계 생산 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투입 요소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한계 생산인데, 투입 요소가 자꾸 늘어날 때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량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을 10개 투입하고 있다가 11개로 늘리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이때 예를 들어서 산출량이 10만큼 늘어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K가 10에서 11로 한 단위 늘어났어요. 그럴 때 산출량 Y가 10단위 늘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 생산입니다. 그렇죠? 자본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늘어난 산출량의 크기가 10이니까요. 편의상 델타 Y라고 해볼까요? 추가로 늘어난 거니까. 자, 그런데 자본을 계속해서 늘렸어요. 그래서 자본이 지금은 이제 100단위 들어가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단위에서 101단위로 또 한 단위 자본이 늘어나는 경우에 산출량의 증가분은 이제 뭐 한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델타 Y가 자본이 10에서 11 들어갈 때 산출량은 10개만큼 늘어났는데, 자본이 이제 충분히 투입되고 있어서 100에서 101로 늘어나면 그때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은 이전 수준보다 훨씬 더 적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이 점차 줄어든다. 이것도 한번 우리말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경제학 원론에서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자본 혹은 또는 노동 투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때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바로 한계 생산 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영어 표현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So we keep adding units of a single input, and the quantity of new output will be smaller and smaller than that added by the previous unit of the input. 그러니까 input 그래서 9에서 10개 늘릴 때 하고 10개에서 11개 늘릴 때 추가로 산출량이 늘어날 텐데요. 9개에서 10개 늘릴 때 더 많이 늘어나고 10개에서 11개 늘릴 때는 그보다 조금 덜 늘어나고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본의 한계 생산을 MPK라고 제가 종종 쓰겠습니다. 그래서 Marginal Product of Capital. 그래서 K는 자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MPK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이고, 이때 다른 생산 요소들, 투입 요소들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L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K에서 이렇게 한 단위 늘어났을 때 산출량이 증가하잖아요. 당연히 K 플러스 1 투입했을 때 산출량이 K 투입했을 때 산출량보다 더 크니까요. 0보다 크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MP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시고 마지막 라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보시면 생산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가로축이 1인당 자본 스탁, 그 다음에 세로축은 1인당 산출량이고요. 생산함수 이런 생산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고요. 양변을 L로 나누면 이렇게 L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L로 나누어서 얘를 스몰 y라고 표현하고 k 나누기 l을 스몰 k라고 쓰면 이런 생산함수를 얻을 수 있었고요. 자, 이 생산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알파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0과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a는 어떤 상수 주어진 값이고요. k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함수는 이런 쉐입을 갖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컨케이브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쉐입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을 얘기할 수 있는데 노동은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냥 스몰 k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몰 k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자, 스몰 k가 여기에서 이만큼 한 단위만큼 늘어날 때 1인당 산출량이 이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생산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추가로 늘어난 산출량의 크기 요만큼이 바로 MPK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 자, 이제 두 번째로 1인당 자본 스탁 스몰 k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자본을 추가로 투입을 또 했습니다. 한 단위만큼. 자, 그러면 그때는 전과 달리 여기 있을 때와 달리 생산량이 아주 조금만 늘어나겠죠. 요만큼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요만큼 늘어난 것이 자본의 한계 생산이고요. 이때의 자본의 한계 생산과 이때의 자본의 한계 생산을 비교해 보시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전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투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자본의 투입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면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은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PK는 결국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자, MPK는 결국 뭔가요? MPK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한 단위 늘어날 때, 그렇죠? 자본이 한 단위 늘어날 때 Y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요점에서 요점은 X 플러스 1입니다. 자, 만약에 X가 요점에서 이만큼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Y는 얼마큼 늘어날까요?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만큼 늘어날까요? 자, 이 직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의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X에서 X 플러스 1만큼 증가했을 때 Y는 여기에서 얼만큼 증가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A만큼 증가하죠. 요 A가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